인사 전달드립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성알리의 상반기 전시를 마치고 부산 현대미술관이 하반기 전시도 모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기자간담회 자료를 마련을 했는데요. 먼 길 그것도 추석 연휴 앞두고 방문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전시 담당 학예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 2층에서 전시 진행 중인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전 김태인 학예사님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서 기획전 지하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래하는 땅의 박한나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소장품 선설전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전시로 기획 맡아주신 김소슬 학예연구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1층에서 지금 올해부터 연례전으로 진행하는 2023 부산 모카 플랫폼 재료 모으기 담당하신 하상민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2층 전시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 1층 전시 노래하는 땅 자료를 마련을 해서 발표 시간을 가지고요. 전시 투어에서 나머지 전시들 포함해가지고 총 4전시 전시 투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꼭 참석 끝까지 해주셔서 전시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장님 인사 먼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현대미술관 관장 강승환입니다. 우선 명절 앞두고 이렇게 안팎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올해 5주년을 맞이해 특히 환경 생태 주제에 집중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현대미술관은 천연기념물 179호 을숙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 생태 문제는 미술관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전시들은 예술가가 여기서 예술가라는 게 중요한데요. 혹은 예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미술관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선 2층에서 개최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 굉장히 긴 제목의 전시는 녹색 성장론, 탈탄소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생태 위기와 생태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조망합니다. 이 전시는 동시대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서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미 반세기 전에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진 예술가들에 의해 어떠한 예술 실천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작가 한사케, 우노 요코를 포함한 총 29명의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품이 굉장히 전시가 굉장히 큰 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의 있게 보실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다시 방문하셔서 그 아이 웨이웨이의 140분짜리 People Flow 유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꼭 보시고요. 또 알렌 카프로의 3시간짜리 또 영화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네 미디어라는 영화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그때 만들었던 대극장, 70석의 대극장을 부수지 않고 이번 전시에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보시기 힘들 것 같고요. 한번 다시 또 기회를 마련하셔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부산 모카 플랫폼전은 지구적 대전환기의 미래의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고민과 성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 앞으로 연례전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시는 공모를 통해 다학제 분야의 팀들이 제안한 창조적 융합 프로젝트 3건을 구현했으며 내년에는 국제전으로 확대 개최하면서 앞으로 미술관의 시그너처 전시로 자리 잡아갈 계획입니다.
이 전시는 지난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소개가 됐으므로 오늘은 안 보신 기자분들을 위해 전시장 투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노래하는 땅이라는 매우 아주 독특한 그런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민 작가를 포함해 총 25명의 국내외 작가와 팀이 참여한 이 전시는 언어의 소멸과 인류세 위기를 연결시킵니다. 부산과 제주를 포함한 국내의 토착어와 미술과 음악, 문학을 연결시키면서 자연 그리고 대지와 교감하는 어떤 그 대안적 사유를 제안합니다. 작품 사이에 언어 보드가 이제 사이사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에 개관 이래 처음으로 소장품 상설 공간, 소장품 섬전을 마련했습니다. 첫 전시로 존 아캄프라의 그 공항이라는 작품 한 지금 53분 정도 돼요. 를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부산 현대미술관은 이제 5년차 미술관이기 때문에 소장품이 아주 그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한 300여 점 되는데요. 소장품은 미술관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연구와 학술 그리고 전시와 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5주년을 맞아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이 올해 새로 개발한 미술관 로고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옥상과 로비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지역과 글로벌을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곧 연말에 전시 라인업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현대미술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층 전시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 김태인 학예연구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층의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를 기획한 학예연구사 김태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전시의 어떤 기획 의도 그리고 전시 목적, 전시 내용에 대해서 위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작품에 대해서는 아래층에 나중에 전시를 투어를 하면서 좀 설명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라고 하는 전시는 실상 이제 기후 변화의 본격화와 함께 사실상 우리의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시스템에서 요즘은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 안에서 바로 이 자연을 다루는 이 친환경이라는 정책이 과연 모순적인 구조 없이 정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볼 때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저희는 충분히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사실상 미술관이 지향의 어떤 친환경이라는 문제들도 그 속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바로 이 미술관이 어떤 친환경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지 그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고자 한번 재사유해보고자 기획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전시는 기존에 우리가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들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는지 과거 사회 비판적인 참여적인 어떤 미술의 어떤 역사적 계보 속에서 바로 이 자본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착존관계 안에서 계속 모순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고찰해왔던 다양한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근 우리는 이 지금 바뀌고 있는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경 문제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다시 예술을 쫓아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고자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장은 사실상 전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전시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탈탄소 경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한경제, 대한사유, 그 탈성장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와 함께 나아가면서 어떤 대안적인 정말로 유효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사유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전시와 함께 전시 연계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이제 이번 전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의 출발점이 바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였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는 저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대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성장, 그다음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뭐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저희 나라는 한 20년 정도의 시차가 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떤 개발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재반복되는 과정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판, 정치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술의 방식 역시 예전의 어떤 추상이나 이런 극적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이 아니라 새롭게 이 사회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첨예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바로 60년대, 70년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에 왔는지, 그들의 영향은 지금 우리의 동시대 작가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떤 미술사의 역사를 세워보기보다는 동시대 미술 안에서 어떤 생태 정치가 발현했었는지를 한번 쫓아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 작가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어떤 작품의 재료, 그리고 전시를 함에 있어도 어떤 형식적인 측면, 그런 것에서 어떻게 탈탄소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형태들의 어떤 제한을 두고 과연 이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들이 바로 탈생산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쨌든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에서는 어떤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것은 탄소 배출로 귀결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상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그런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을 짚어내고 같이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해보는 그런 실천의 어떤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되는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품에서부터,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형태들이 어떻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것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실제적으로 물질적 구현 이상의 시각적 구현 이상의 어떤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할 점들은 바로 이런 기후위기를 예술이 감당하기에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를 탈탄소 시대의 탄소 환원주의 혹은 이거를 기후중심주의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텐데요.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가 어떤 기후위기를 감각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날씨라든지 실제적으로 어떤 빙하가 내려놓거나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현상학적인 경험이 사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1.5도라고 하는 그런 기온이 상승했을 때 정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재현해내려고 했을 때 사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재현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사실 이것은 자본만큼이나 재현해내기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의 아미타브 고시라고 하는 어떤 문학가는 사실상 지금의 시대를 예술의 상상력의 위기 혹은 불가능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동시대 미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욱 첨예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동시대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작품의 생산 방식은 또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를 시대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경제학의 측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개발과 함께 경제학의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자연을 시장 논리 속에서 편입시키면서 주립 경제학과는 다른 이제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염배출관 거래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시기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사에서는 저희가 생태 미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대지 미술이라든지 어스워크 환경미술, 이렇게 환경과 자연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경향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서는 현실 정치가 굉장히 심화됨으로써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리서치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끊임없이 어떤 집단과 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 보이는 형태의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적 실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이 가장 정치적이었던 이 시대는 사실상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총 29팀의 작가가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이 작가분을 구성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으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지금까지를 거슬러 오르고 있지만 참여하는 작가들의 어떤 구성원들은 지금의 이 논의가 북반구와 남반구, 오래된 어떤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이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의 차이,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다시 재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작품들로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 그리고 보다 조금 좁게는 부산 지역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을 했고요. 네, 이거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시 소개는 여기 정도까지로 마치고 작품 출품작에 대해서는 전시장에 내려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주요 출품작 이미지로는 이번에 요코 오노의 이제 사랑의 지구야라고 하는 공공 캠페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전시장에서 볼 수는 없고 부산역에 있는 이제 유라시아 플랫폼에 그 미디어 플랫폼에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해서 격시로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부산역에 가시게 된다면 그 상영 시간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사케 작업도 같이 출품이 됩니다. 역시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고했지만 미국의 알렌 세큘라의 작품을 통해서 영상과 사진 연작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2002년도에 스페인에서 프레스티지호가 침몰하고 나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양 자본주의와 그 안에서 환경법, 운송법들이 어떻게 자연과 자본의 관계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파답스키는 사실 루마니아에서 사회주의 시절에서부터 자본주의로 바뀌고 난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저널리즘의 어떤 만평을 그리는 그런 기자와 작가의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협의체들을 만나면서 기후 드로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미술관에서도 한 열흘 가까이 지내면서 바로 미술관 야외 벽면, 그리고 야외 벽면에서 이제 휴먼 네이처라고 하는 그 주제로 지금의 어떤 자본, 자연, 그리고 미술관이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 미술관이 사실상 건립되어 있는 곳은 을숙도라는 곳이지만 사실상 이 지역은 도시개발의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 또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바깥에서 대주제와 내부에서 유리 난간을 통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 피터만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이기도 하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 재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건축 재료가 친환경적인 재료들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를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아래 내려가면 더 자세히 보일 텐데, 작가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재료로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석고 보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석탄 기반의 어떤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나면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그 황을 다시 이 석고 보드로 압착을 시켜서
이제 친환경의 어떤 건축 재료로 하는 자원순환의 같은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저희 미술관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에서 배출하는 이런 탈항 설비 시설을 통해서 이런 건축 재료가 KCC라는 어떤 거대 기업 안에서 또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생산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누락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오염 배출은 계속적으로 더 심화되기만 하는지, 그 사이에 있는 이 오염 배출권의 거래제 문제, 나아가서는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민중미술의 작가이시는 이제 주재환 선생님도 이번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주재환 선생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일상에서 버려지는 현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어떤 사회 비판적인 정책 문제들도 민중미술의 어떤 포석이 되는 분으로 다뤄왔지만, 그 외에 현대 문명이 미치고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개발이나 경제 발전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왔고, 이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가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는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기후위기를 둘러싸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엉켜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게 하는 기점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황정 작가 역시 이제 민중미술의 일원이기도 했고, 과거 이제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 시대 때부터 이제 석탄 개발 산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또 소멸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지금 우리가 탈탄소 경제로 넘어가면서 이 핵 발전소와 그리고 기존의 석유 산업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전 세계에서 이미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제 배제되거나 그 이후에 어떤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반추해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 중공업의 작품은 내려가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요. 다른 작품들은 제가 내려가서 이제 살펴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전시 연계 행사에서는 크게 이 전시가 다루고 있는 3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기후위기와 생태 자본주의 시대, 과연 탈성장론은 실제하는 유토피아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대안으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에 대해서 그 유효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월 7일 예정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바깥에서 환경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 얼마 전에 V3 기후행진이 있었는데요. 그 한재각 선생님이 아마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계에서는 서동진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서동진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태양광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효정 선생님은 아마 기후의 어떤 금융과 자연이 어떤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강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병건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이 기후를 위한 어떤 경제학은 또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네 분이 모여서 강연을 진행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결과들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기후위기 시대의 탈생산으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재현 방식, 그리고 진료적인 고민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탈생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탈생산일지를 실제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과 아티스트 토크,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환경 미술관, 기후위기 시대의 비판적 미디어로지는 과연 지금의 어떤 미술관이 취해야 할 어떤 태도들은 무엇인지를 좀 다각적인 방법에서 지금 연구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지하 1층 기획전시 노래하는 땅 박한나 선생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땅을 기획한 학예연구사 박한나입니다. 앞서 들으신 전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생태 전시입니다. 그래서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래하는 땅의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전시가 그렇듯 제목에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기는데요. 노래하는 땅에서 노래는 언어를 상징합니다.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이 있고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저술한 장자크 루소는 언어의 기원을 정념에 있다고 말하면서 인류 최초의 언어는 일종의 노래와 같았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가져와서 언어를 상징하는 의미로 노래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었고요. 그래서 제목 속 노래는 태초의 언어, 기원의 언어, 자연어, 원초적이고 정념적인 언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속 땅은 비인간, 자연 만물을 총칭하는 거대 개념으로 땅이란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노래하는 땅에 담긴 그 의미는 비인간 자연의 원초적인 언어를 탐색하는 전시라는 의미를 전시의 제목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전시 기간은 9월 23일에서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이고요. 장소는 지하 1층 345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전시 작품은 영상, 사진, 설치, 퍼포먼스, 소설, 사파, 회화, 음악 등 다장르 50여 점이 있고요. 참여하는 작가는 국내 에코 아티스트 15명, 그 다음에 해외 선주민 출신 작가 4명, 음악, 디자인, 문학가 3명, 문화 연구자 2명, 국제 비정부 기구 1곳, 이렇게 해서 총 24명 한 곳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전시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자면 국내외 토착어와 예술가의 언어를 통해서 비인간 자연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양식장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연, 동식물은 인간 중심으로 가꾸어진, 길들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계는 문명의 이기와 법과 제도로 인간들이 살기 좋게 꾸며진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우리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울타리 너머에 비인간의 야생 세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 알 수 없고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인간은 첨단 기술로 울타리 안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고 비인간은 보금자리를 잃고 멸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울타리는 물리적 세계에만 존재하지 않고 정신 세계에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전시는 우리가 직면한 인류세를 물리적, 정신적 울타리에 관한 비유로 시작해서 이러한 이분법적 체계를 해체하기를 시도합니다. 네, 이러한 시도는 이제 인간 세계의 팽창을 멈추고 울타리 넘어 비인간과 관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주목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고의 틀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 인간의 문화, 정신, 사회 이 모두가 언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가 주목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특수한 2개의 언어인데요. 하나는 비인간 세계와 인간 세계의 적정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민의 언어로 이들은 지역 생태계에 밀착되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연의 질서, 동식물의 생애 주기를 누구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것에 의존하며 살아왔기에 이들의 언어에는 자연 중심적인 사유체제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자연 생태를 탐구해온 예술가의 언어입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비인간과 관계 맺기 위해 노력해왔고요. 이를 주제로 작업해왔습니다. 이들 예술가의 작품에는 비인간과 소통하고 관계 맺기 위한 유용한 단서와 사유,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비인간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감각하고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전시는 이 2 언어가 비인간 세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통로로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2 언어를 이제 자연과 접속하는 매개물로 가지고 옵니다.
정리하자면 전시는 비인간 세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언어화시켜온 국내외 토착어와 예술적 방식으로 탐구 표현해온 여러 예술가의 언어를 통해 울타리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를 탐색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는 6개의 주제어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계 특정 토착어와 예술 작품을 짝을 지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네, 주제어 1은 땅, 영이 깃든입니다. 이 장에서는 물질이 아닌 여러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영이 깃든 땅으로 대지를 바라보기를 요청합니다. 이 장에 소개되는 언어는 흙과 바람, 식물에 관한 토착어와 관련 창작 소설입니다. 주제어마다 언어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객들은 제시되는 문장의 공백을 이제 자신이 생각한 어떤 단어로 채워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유와 상상의 폭을 넓히고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떤 참여 활동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은 각 주제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작품은 전시장에서 이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어와 관련 작품만 이미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2는 자연과 연결된 삶입니다. 이 장에서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들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 언어에는 국내와 북미 자연 절기에 관한 토착 명칭과 창작 소설입니다. 출품작은 허수영, 차기율, 정만영의 작품입니다. 주제어 3은 순수한 잔인함입니다. 이 장에서는 자연의 이중성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소개한 언어는 벌레로 여겨지는 곤충의 이름과 그것의 지역 방언 및 창작 소설이고요. 파랑, 박운규, 김미진의 작가 작품을 함께 선보입니다. 주제어 4는 정령을 기억하고 폭력에 저항하는입니다. 이 장에서는 북미 선주민의 언어와 그 속에 담긴 자연관에 대해 탐구합니다. 소개 언어는 아이누, 북미 선주민의 정령에 관한 토착어와 창작 소설입니다. 이 장에서는 에드거 히버그 벌즈, 조이 아르칸트, 에리안 카우치, 디바르시 등 4명의 북미 선주민 출신의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함께 선보입니다. 주제어 5는 바다의 언어입니다. 부산 지역 특색을 살린 바다와 관계된 토착어와 작품을 소개하며 바다 생명체와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상기시키는 장입니다. 소개하는 언어는 현재 소멸 위기에 있는 제주 해녀 관련 어휘와 표현, 창작 소설이고요. 김우진, 조은지의 작품을 함께 소개합니다. 주제어 6은 마지막인데요. 비인간, 비언어입니다. 언어는 그 인간만이 사용하는 아주 문화의 정수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이 전시에서는 언어의 경계를 넓힘으로 해서 동물의 울음소리, 어떤 표정이나 행동까지도 우리가 언어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만들어진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표정, 몸짓, 수어, 노래 등 비언어를 통해 생명 공통체를 연결시키는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언어 보드에서는 자연과 동물을 표현하는 북미 원주민과 국내 농인의 수어 동작을 소개하고요. 작가로는 김수님, 홍희연숙, 박봉기, 김희동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이 지도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테라링구아라는 국제기구 단체가 유네스코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언어와 생물, 문화의 다양성이 별개가 아닌 한 몸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지도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소멸 위기에 놓인 토착어와 그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이 동일한 지역의 상당수가 겹쳐지게 분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어와 생물의 연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이고요. 이 테라링구아는 캐나다에 위치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세계 토착어와 토착 문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학술, 연구, 출판, 교육, 정책 활동 등을 여러 국제적인 활동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오늘날 세계 여러 토착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언어를 읽고 문화를 읽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수많은 원주민은 인류세와 긴밀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언어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연과 관계 맺는 언어를 개발할 때 인간 중심주의를 뛰어넘어서 지구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시는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제가 관련 서적에서 인용해온 구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멜이라고 하고요. 그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전에서 오노요코 작품이 지금 그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2023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품이 원래 언제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 작가가 2023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는 오노요코와의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2023이 표현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코노의 작품은 사실상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냥 굉장히 개념 미술적인 측면이 강한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실물로 현존하는 1971년도에 하늘을 보기 위한 구멍이라고 하는 엽서 형태의 작업은 기존에 이제 원본 작업이 들어와 있고요. 사실상 오노요코의 작업은 지시문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해당 상황에 맞게 재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노요코는 사실은 지금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공 캠페인 프로젝트를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사실 이 환경과 관련된 I Love You Ear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유럽에서 이제 2017년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이후에 2021년도에 영국에서 대규모로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설치가 됐고, 이번에 저희 한국에서 2023년에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항상 그 지역적인 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항상 상영되는 방식도 어떤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어떤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점유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으로 작가 측과 협의하여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영국에서 설치될 때도 지구야 사랑은 같은 문구로 되어 있는. 그쵸.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기본어로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I Love You Earth라고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 나라에서는 한국어로 이것들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를 상의를 했고, 한국어 서체나 이런 부분들은 함께 조율을 해서 그 서체 중에서도 저희가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폰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배포가 된 것들 중, 그리고 기존의 I Love You Earth를 쓰고 있는 그 서체와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작가하고 직접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재단하고 하신 거예요? 작가의 스튜디오가 있고요. 네, 스튜디오와 함께 테크니션들이 함께 모든 과정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설치된 작품도 그런 형태의 긴 형태로 아닙니다. 보통은 저희가 빌보드라고 하는 직사각형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많고, 부산역은 좀 특이하게 양쪽 두 개의 채널과도 가운데 긴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아트라이드 김달진인데요. 그 부산현대미술관 이 두 전시와 지난 8월에 했었던 이런 전시 세 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요청과 이런 현상을 이제 시각예술로 보여주는 전시인데, 사실 이제 주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인데, 이걸 이제 시각예술로 보여주는 것이 부산현대미술관의 어떤 또 정체성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설명했던 그 전시 생태정치 어떤 전개 방향, 기후위기 시대 예술 실천 태도를 살펴본다고 하면서, 어느 경우는 아까 이제 하멜이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옛 버전 새롭게 선보인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몇몇 작품을 보면 부산현대미술관 지원으로 이제 제작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시 후에 그게 어떤 소장품이나 어떤 작품도 남게 되는 건지, 그대로 좀 다 그냥 해체가 돼서 그 작품으로 존재가 되지 않는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지원을 했더라도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소장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 제작한 작품을 나중에 소장품 수집 제안을 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작 지원했기 때문에 재료비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작품 가격이 책정되게 됩니다. 부산역 보금입니다. 저기 박한나 박계사님 그 노래하는 땅에서 그 언어보드와 창작 소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각각 전시 그 주제어마다 있는데 그게 좀 어떤 식으로 작품하고 연계가 되고 구성이 좀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전시 주제를 초기에 이제 잡았을 때 세계 토착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분들이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굉장히 예전에 현장 답사해서 가져온 옛날 자료들이고 현재 그 소멸은 진행